안녕하세요 형님들, 스마토토입니다. 자, 오늘 NBA 14경기,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애틀랜타. 샬럿은 9연승에서 연승 행진이 끝났죠. 과연 다시 분위기 잡고 연승 행진에 달릴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애틀랜타는 2연패 중이죠. 현재 수비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샬럿은 지금 브리지스, 디아비테가 직전 디트로이트와의 그 다툼으로 인해 아마 결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아직 징계가 정확하게 뜨지 않았다는 점에서 혹시라는 느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애틀랜타는 지금 수비가 전혀 없어요. 전 그래서 샬럿이 그 두 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전 샬럿이 화력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샬럿은 마인까지 보며 오너바는 좀 어렵네요. 애틀란타도 워낙 주사형 NBA 팀이기도 하고 지금 너무 잘 터지고 있다지만 혹시 몰라요. 이때 안 터질 수도. 샬럿도 워낙 공수 밸런스가 또 좋아졌기도 했고 가려면 샬럿 승만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 올랜도 대 미러키. 올랜도는 지금 홈 3년전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죠. 내일은 홈 4연전인데 그대로 4연승을 달리고 갈까가 조포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미러키는 직전 경기 패배로 연승을 마감했죠. 과연 직전 경기와 똑같은 매치업인데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랜도는 바그너가 출전 시간을 관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출전 시간 비례해서 엄청난 효율을 보여줬죠. 이 경기도 바그너가 정상적으로 출전한다고 나와 있는데 충분히 제목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러키는 쿤보가 여전히 아웃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홈에서는 괜찮았지만 직전 경기 원정에서 나와서 올랜도한테 바로 대파해줬다는 것은 충분히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매치업,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똑같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없네요. 현대 기준점이랑 오너바 기준점이 조금은 올라갔어도 충분히 올랜도 승,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 클리블은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죠. 최근 볼 흐름도 하든이 오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워싱턴 상대로 학살하는 경기력 보여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워싱턴은 지금 2연패 중이죠. 과연 4연승의 클브를 꺾고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은 주전 선수들이 GTD라는 점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클리블랜드는 지금 워낙 하든 오고 나서 득점력에서도 좋아지고 하든이 또 수비도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면 이 경기는 클브적으로 안 보일 수가 없겠네요. 핸디가 너무 높긴 하지만 클브 승 마인을 보고 오너바가 좀 어렵긴 하네요. 워싱턴이 주전들이 다 안 나와서 득점을 너무 못해주면 언더가 뜨겠습니다. 하지만 주전들이 나온다고 보면 충분히 같이 달릴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바 보겠습니다. 언더바 어려워요. 다음 경기 필라 대 닉스. 필라는 직전 경기 포틀랜드의 화력에 패배하고 왔죠. 과연 내일 백투백의 닉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뉴욕 닉스는 직전 경기 인디애나의 화력에 연장전 끝에 패배하고 왔죠. 그 다음 또 백투백인데 체력이 괜찮을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이 경기 뉴욕 닉스가 필라보다는 앞선다고 생각이 들지만 백투백의 여파, 그 다음에 또 직전 연장전의 또 여파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돌발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필라델피아가 또 그만큼 약한 팀이 아니고 강팀이다 보니 저는 필라가 정배더라고요. 이런 필라 승에 마인까지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필라가 더 좋아 보이네요. 저는 뉴닉스의 주전들 중에 한두 명은 빠지지 않을까.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토론토는 지금 2연승 중이죠. 흐름이 너무 좋은데 과연 홈에서 3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디트로이트는 지금 2연승 중인데 연승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뉴닉스의 연승, 샬럿의 연승을 끊고 왔는데 과연
토론토의 연승도 끊을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토의 홈에서의 경기력이 좀 좋죠. 하지만 디트로이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좀 알고 분석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디트로이트가 주된 스튜어트가 아마 이 경기 전에 징계가 뜨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바, 저는 이 경기에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듀렌과 스튜어트가 안 나와도 디트로이트가 워낙 잘하고 수비도 좋다 보니 디트승 1.5라면 마이너스까지 보며 언더 보겠습니다. 토론토가 디트 수비에 꼼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인디애나. 브루클린은 지금 2연승 중이죠. 최근 상승세인데 과연 3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닉스 홈에서 1격을 날리고 왔죠. 과연 브루클린에게 승리하여 2연승을 할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경기 인디애나가 백투백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것 같고, 직전 경기는 너무 야투 효율이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서는 조금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인디애나가 충분히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브루클린에 또 오늘 마포주가 결장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디애나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인디애나 역배승까지 보며 프렌, 그 다음에 기운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시카고. 보스턴은 지금 5연승이 끊겼죠. 과연 시카고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을까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시카고 불스는 지금 5연패 중이죠. 과연 홈 보스턴 상대로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경기 보스턴의 수비로 인해 시카고 불스가 대패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시카고 불스도 최근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달리는 업템포의 농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스턴 마인을 보며 어느 반은 오버가 낫지 않을까. 아무리 보스턴이 수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같이 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카고의 수비가 워낙 허벌이기 때문에. 근데 오노바를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핸디도 너무 높기 때문에 시카고가 또 역기라는 점. 그래도 오노바나 마인 중에 건들려고 하면 마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음 경기 휴스턴 대 클리퍼스. 휴스턴은 직전 경기 지독한 수비 농구로 승리를 했죠. 과연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똑같은 매치업이죠. 백투백에다가 과연 똑같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휴스턴 수비에 발목이 잡혔죠. 과연 연승이 끊겼는데 다시 분위기를 찾을 수 있을까가 이 경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경기 둘 다 백투백 똑같은 매치업이라는 점에서 휴스턴 승 마인을 보며 클리퍼스의 또 저조한 야투율, 그 다음 휴스턴의 압박, 지일식 수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손대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포틀랜드.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대승으로 연패를 끊었죠. 과연 내일도 승리를 하여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과연 포틀랜드는 지금 연패를 끊고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지금 화력이 미쳤는데 미네소타 홈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지금 직전 경기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애틀란타를 격파하고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 이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 포틀랜드도 홈 3년전에서 그 직전 3연승에서 워낙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다득점 경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와 포틀랜드의 제가 3점 효율이 또 좋고, 포틀랜드 지금 3연승 기간 동안 거의 50개에 가까운 3점을 던지면서 4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미네소타 승 마인까지 보며 오바가 제일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다음 경기 뉴올리언스 대 마이애미 히트. 뉴올리언스는 지금 2연승으로 분위기를 올리고 있죠. 과연 홈에서 승리하여 3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직전 경기 유타에게
지고 왔죠. 최근 뉴욕의 기세가 조금 무서운데 마이애미 히트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주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이애미는 악재가 있죠. 파이엘이 좀 아웃됐고 히로, 라르손도 여전히 아웃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위긴스도 K천이라는 점에서 지금 완전체 뉴올한테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전 이 경기 뉴올승 마인까지 보면 어느 반은 둘 다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바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닉스 대 오클. 피닉스는 직전 경기 댈러스에게 승리하고 연패를 끊었죠. 과연 오클에게 승리하여서 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죠. 과연 연패를 탈출한 오클, 피닉스에게도 승리하여 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피닉스가 이 경기 백투백이라는 점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있긴 하지만 홈 연전이라는 점에서 그 마이너스가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커가 부상해서 복귀한 지 좀 얼마 안 되는데, 이 경기 백투백이라서 갑자기 돌발 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도 스가, 미첼이 아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는 피닉스가 부커 없이도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피닉스 역패승까지 보면 프렌, 다음 217.5라도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덴버 너기츠 대 멤피스. 덴버는 직전 경기 클러치에서 패배하고 왔죠. 클리블랜드에게. 과연 멤피스 상대로 패배하여 연패를 하지 않을까가, 연패를 하지 않겠지가 조금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버가 조금 수비가 좀 안 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키치 오고 나서. 멤피스는 3연패 중이죠. 지금 요키치 있는 덴버에게 승리하여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덴버는 수비가 좀 안 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근데 득점력에서는 또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반반입니다. 솔직히 이걸 마인을 할지 마인을 안 할지 좀 핸디캡 기준점이 좀 높아서 차라리 전 오버가 낫지 않을까. 멤피스도 어느 정도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멤피스도 자렌 잭슨 주니어가 온 다음에 나간 다음에 수비가 좀 안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덴버승을 보지만 13.5도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 멤피스 프렌 차라리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는 선택이지 않을까. 다음 경기 유타 재즈 대 세크라멘토. 유타 재즈는 직전 경기 승리로 연패를 끊었죠. 과연 홈에서 승리하여 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세크라멘토는 13연패 중입니다. 과연 유타에게도 패배하여 14연패를 달릴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전 이 경기 세크라멘토의 주전 선수들이 대거 아웃된다는 점, 헌터, 라빈, 몽크, 머레이, 사보니스,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까지 거의 모든 선수들이 아웃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 유타 재즈도 지금 조지 오늘 마카넨까지 아웃이라는 점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 이 경기 그래도 유타 승 마이너 봅니다. 워낙 자책주가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유타는 또 홈에서 강팀이기도 하죠. 그 다음 세크라멘토도 믿을 수 없는 팀이기도 하고, 전 유타 승 마이너를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반은 유타 홈이기도 하고 둘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버 보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손은 안 될 것 같아요. NBA 마지막 경기 골스 대 세난. 골스는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가 좋죠. 과연 홈에서 분위기 좋은 세난에게 한 방을 가하면서 연승을 할 수 있을까가 주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샌안토니오는 지금 5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백투백이라고 하지만 지금 세난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직전 경기 캐슬이 착지 중에 조금 허리 등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부상이 생긴 것 같은데 캐슬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백투백이 오파가 있어서 주전들이 한두 명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두 명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나는 골스 정도는 지금 6.5라는 기준점에선 충분히 마인을 하지 않을까. 전 충분히 마인 한다고 봅니다.
자, 세안승 마인까지 보면 220.5라고 하면 오바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최근 득점 페이스가 무섭거든요. H축구 시작하겠습니다. DFB 포칼 8강 바이에른 미네인데 라이프치. 미네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 차지하고 있죠. 최근 맞대결에서도 라이프치히를 학살한 전적이 있는데 과연 포칼 8강에서도 그대로 이어질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라이프치히는 직전 경기 승리하여 분위기를 수습하고 왔죠. 최근 좋진 않았는데 과연 리그 1위 미네 상대로 8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저는 무난하게 바이에른 미넨이 승마인까지 한다고 보고 라이프치히도 어느 정도 반격은 할 수 있겠지만 미넨의 압도적인 점유율 그 다음에 공격력에서 라이프치히의 수비가 학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미넨 승 마인을 보며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코파델레이 아틀레틱 빌바오 대 레알 소시에다드. 빌바오는 지금 2연승으로 분위기 올리고 있죠. 그 기세 그대로 코파델리의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레알 소시에다드도 리그 2연승으로 분위기 좋아요. 과연 빌바오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경기 빌바오가 홈에서 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빌바오 승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둘이 붙으면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빌바오가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레알 소시에다드도 중원에서의 압박 그걸 바로 공격으로 전환해서 화끈한 압박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화력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이 경기 승은 빌바오 승을 보지만 어느 정도 비등한 경기가 될 것 같고 둘이 활약전이 예상되는 바 오바가 제일 좋지 않을까. 다음 경기 코파 이탈리아 볼로나제 라치오. 볼로냐는 지금 이 두 경기 연속 무득 행진으로 분위기가 좀 처졌죠. 과연 코파 이탈리아 8강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라치오는 3경기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득인 볼로냐 정도는 쉽게 잡아낼 수 있을까 싶죠. 이 경기는 라치오가 역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다음 프렌의 기울점이 또 좋다는 점에서 라치오를 안 갈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좀 라치오 역배승까지 보면 프렌 2.5라고 하면 라치오의 최근 실점률 그래도 홈에서의 조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바 보겠습니다. 해주고 마지막 경기 썬덜랜드 대 리버풀. 지금 썬덜랜드는 홈 무패죠. 지금 원정에서 약점을 보이는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압도적인 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직전 경기 패배로 분위기가 좀 처졌죠. 홈 썬덜랜드는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원정에서 리버풀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전 이 경기 썬더랜드의 무패 행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프렌을 보고 2.0 프렌이 좀 배당이 좀 좋더라고요. 전 차라리 2.0 프렌을 가져가고 썬더랜드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력이 올라간다는 점, 그 다음 리버풀도 어느 정도 득점은 한다는 점에서 오바 보겠습니다. 2.0 프렌이 좀 배당이 좀 괜찮네요. 자, 전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이렇게 원래 가시려고 하시던 거 있었으면 여기서 한번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이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